네, 두 번째 시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3페이지 14번부터 봅니다. 자,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공부로 정리를 대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이다. 옳지 못한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저번 시간까지 해서 우리 토지 이동이 발생하게 되면요, 토지 이동 발생 사유에 따라서 이 토지 이동했으니 지적 공부 정리해 주세요 라고 토지 이동 신청을 할 건데요. 토지 이동 신청은요, 먼저 우선 누가?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입니다. 소유자가 하지 못하면 시행자가 또는 소유자 시행자가 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대위에 의해서 시행을 할 거고요. 또는 지적 소관청은 직권으로 절차를 개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절차가 개시가 되면 지적 소관청은요,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할 거고요. 결의서대로 지적공부를 정리하면 지적공부 정리 절차가 일단락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죠. 바로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가 되고 나면 시험은요, 정리 후 절차에서 시험이 출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지적공부 정리를 하고 나면 후 절차가 뭐가 있느냐라고 한다면요. 먼저 지적공부가 정리가 되었으니 등기부 변경해 주세요, 맞춰 주세요라고 해서 우리는 변경 등기 촉탁에 관해서 물어볼 거고요. 자, 변경 등기 촉탁 대상이냐 아니냐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또 이렇게 지적공부가 정리가 되었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자, 너의 지적공부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정리 절차 완료 통지를 하는데요. 자, 우리가 지적공부 정리 완료 통지라고 할 거고요. 이 통지는 누구에게 한다? 소유자에게 할 겁니다. 그래서 소유자에게 통지 대상이냐 아니냐 여부도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또 연관해서요, 토지 소유자에게 완료 통지 대상이라면 이 통지는 언제까지 합니까? 라고 해서 그 통지의 시기에까지 문제가 출제가 돼요. 자, 그래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라고 한다면 접수한 날로 15일 내 통지를 마무리해야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변경 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 뭡니까? 바로 신규 등록이에요. 라고 한다면 신규 등록이라고 한다면 이때는요, 등록한 날로 7일 내에 통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토지 이동이 있게 되면 이렇게 신청에 관한 내용, 개시에 관한 내용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지적공부의 정리가 되고 난 이후 절차에서 매년 두 문제까지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문제, 두 문제 꼭 나옵니다. 최소한 문제, 두 문제까지 출제되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꼭 정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방금 봤던 14번 대위 청구죠. 자, 볼게요. 지적공부 토지 이동 해주세요. 대위 신청할 수 있는 자는요, 법률 규정으로 딱 4명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키워드로 4명 외웠잖아요. 기억납니까 혹시? 어느 때 누구, 어느 때 누구, 때 누구, 어느 때 누구 해서 4개 키워드 잡고 갔습니다. 자, 해봅니다. 공공사업이에요. 누가 합니까? 시행자가. 국가 등이 취득하는 토지입니다. 취득하는 토지는 누가? 장이. 그리고요, 공동주택 부지입니다. 공동주택 부지는 누가? 관리인. 관리인이 없으면 시행자가. 그리고 채권자 대위권이죠.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서는 누가? 채권자가. 우리 요 4가지 키워드였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요, 다시 한번 공공사업이라면 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라면 장이, 공동주택 부지라면 관리인, 관리였으면 시행자가, 그리고 채권자 대위 행사,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 대위 행사라고 한다면 채권자가 대위하여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키워드로 문제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1번 공공사업입니다. 누가 합니까? 시행자 동그라미. 자, 2번입니다. 취득하는 토지 나왔네요. 누가 합니까? 장이, 장 동그라미. 자, 3번 채권자 채권자는 채무자의 토지 도시장을 대위할 수 있다. 네, 채권자 대위 행사겠죠. 그럼 채권자 동그라미. 자, 그래서 4번 여러분이 많이 헷갈렸을 겁니다. 공동주택 부지라고 한다면 누가 하는 겁니까? 관리인이. 관리인이 없으면 시행자인데 관리인, 시행자가 없으니까 얘가 틀린 거 아니야? 아닙니다. 거기가 틀린 게 아니에요. 어디 틀렸습니까? 예, 소유자는 신청할 수 없고 얘가 틀렸어요. 자, 원칙적으로 누가 신청합니까?
토지 이동이라게 되면 토지 이동 해주세요 신청은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대신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소유자가 할 수 없고가 아니라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인데 소유자가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게 될 사정이 있다면 그제서야 대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4번에서 틀린 부분은요. 소유자는 토지 이동 신청을 할 수 없고에서 없고가 틀렸어요. 없고 X. 원칙 소유자가 하는 겁니다. 하지만 소유자가 하지 않았을 때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대위하여 신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5번 등록사항의 정정입니다.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에 대한 정정이에요. 대위할 수 없습니다. 등록사항 정정은 두 가지만 가능했죠. 누가 했습니까?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 소유자의 신청으로만 등록사항 정정이 가능했습니다. 등록사항 정정은 대위 불가능. 5번 옳은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14번 4번이 틀렸고요. 자, 15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보시면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 이동 신청 및 지적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되어 있는데요. 자, 동그라미 1번 볼까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나왔습니다. 일용이에요, 일용이. 일부의 일 동그라미. 용도가 변경해서 용도의 용 동그라미. 일용이죠. 원칙적으로 니꺼 분할하세요. 의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할 신청의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용입니다. 일부 용도 달리되어서 지목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일부에만 지목 변경할 것이 아니라 뭐부터 해야 됩니까? 분할하면서 동시에 지목 변경 신청이 되죠. 그래서 자 일부 용도 달리되어서 지목 변경하고자 할 때는요. 이때는 분할하여야 한다. 의무가 부과됩니다. 며칠요? 60일. 2번을 봅니다. 지적 공부 내용과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입니다. 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밑줄 내용과 다르게 밑줄 라고 한다면 직권 정정 사유 혹시 기억납니까? 예, 직권 정정 사유 5개 키워드 들고 왔습니다. 다르게, 잘못, 하필 제한, 의결서, 사본대로 또는 허용보 및 초과인 경우라면 직권 정정이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토지 이동 정의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라면 직권 정정 사유가 맞았습니다. 자, 그럼 대표적인 오답 지문은요, 이 토지 이동 정의 결의서 자리에 토지 이용 현황 확인서, 계획서 등이 나와요. 토지 이용 현황 확인서 또는 계획서 등이 나옵니다. 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X인 키워드였습니다. 토지 이동 정의 결의서 꼭 정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4번을 봅니다. 이제 3번을 봅니다.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의 변동이 있다면 소유자가 변동이 되었어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가 아니라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할 거고요. 자, 4번.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합니다.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라면요. 완료 통지 시기의 문제네요. 완료 통지 시기의 문제는 언제까지? 접수한 날로 15일, 30일이 아니라 15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5번. 지적소관청은 신규 등록 이외네요. 신규 등록 이외라면 토지 이동이 일어났다면 지체 없이 등기관서에 변경 등기 촉탁하여야 한다. 네, 대부분이 맞는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 4번이 틀렸고요. 16번으로 나옵니다. 다음은 소관청이 지적 정리 후 등기 촉탁하여야 할 경우를 나열한 것 중에서 자, 등기 촉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 결국에는요. 앞에 보세요. 문제는 얘가 나옵니다. 토지 이동 정리를 하고 나면 정리 이후에 변경 등기 촉탁 대상이냐 아니냐를 물어볼 건데요. 키워드는 다음 것 같아요. 자, 대부분의 토지의 표시상에서 정리를 했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은 변경 등기 촉탁 대상이 됩니다. 시험은 얘가 안 나와요. 나온다면 그 중에 정리되었는 중에 정리 중에 변경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 해서 변경 등기 촉탁 대상 아닌 것 3가지 키워드 예를 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변경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애들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네, 바로 신규 등록이거나 또는
경계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소유자에 관하여 정리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변경등기 촉탁한다 안 한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경등기 촉탁 대상이냐 아니냐를 물어볼 때는 정답 요소는 요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16번 변경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몇 번입니까? 예, 1번 신규등록이에요. 신규등록 X. 나머지는 다 변경등기 촉탁 대상입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자, 이제 17번을 보는데요. 17번. 자, 통지 소유자에게 완료 통지하는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경우는 되어 있는데요. 요 내용입니다. 2번, 3번의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지적공부 정리가 끝났으면 지적공부 정리 끝났습니다. 소유자 알고 있으세요? 라고 완료 통지를 소유자에게 할 건데요. 자, 이때 소유자에게 통지 대상이냐 아니냐를 물어볼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되는 키워드는 딱 하나, 바로 소유자예요. 자, 이렇게 지적공부에 정리된 것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정리가 되었다. 또는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지적공부 정리 절차가 완료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소유자는요, 이 변경 절차를 안다 모른다. 변경되고 있으면 안다 모른다. 알고 있어요. 소유자가 신청했다며, 또 소유자가 정리했다며, 등기부 갖고 가서 라고 한다면 소유자는 안다 모른다. 안다는 겁니다. 때문에 소유권에 관해 정리하였다. 소유자에 관해 정리하였다. 소유자가 신청해서 정리했다라고 한다면 통지 대상이 아닙니다. 키워드는 하나예요. 통지 대상이냐 아니냐 소유자 제외하고입니다. 그럼 소유자 제외하고 누가 하는데요? 여기에요. 소유자 제외하고 누굽니까? 시행자이거나 대위이거나 지적소관청이. 그래서요. 시행자이거나 대위 신청이거나 지적소관청이 직권 또는 촉탁에서 개시가 되었다면 이때는요. 통지한다 안 한다? 통지 대상. 소유자 제외하고. 그럼 키워드는요. 문제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다음 중 완료 통지 대상이 아닌 것은 완료 통지 대상인 것은 그럼 기분은 여러분들 기준은 뭘 쳐야 됩니까? 소유자 찍어내면 돼요. 소유자는 통지한다 한다? 하지 않는다. 다음 17번을 봅니다. 동그라미 1번에 직권 되어 있습니까? 네, 직권 동그라미. 오, 소유자가 개시 안 했네요. 통지합니까 안 합니까? 통지해야죠. 통지 동그라미. 두 번째 끝에 있습니다. 통지하에 통지 동그라미. 자, 2번. 공공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 시행자가 소유자를 대위하여 대위 동그라미. 대위하여 신청했네요. 통지합니까? 해야 되죠. 3번입니다. 시행자의 사업 시행자의 신청이에요. 시행자 동그라미. 시행자 신청했으니까 소유자에게 통지해야겠네요. 근데 4번 봅니다. 등기사항 증명서에 의하여 필통사전으로 등기부 들고 가서 소유자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통지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습니다. 소유자에 관하여, 소유권에 관하여 또는 소유자가 신청에 의해서 지적공부 정리 절차가 완료가 되었다면 통지하지 않습니다. 키워드는 소유권, 소유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5번 책까지 별표 하나. 5번은 좀 여러분이 신경 쓰셔야 될 지문입니다. 자, 멸실 회복할 때요. 멸실 회복 절차 중에서 자, 멸실 회복에 의한 복구 절차 중에서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사 결정해서 조사부 자료들을 만들어서 비교를 해서 자, 우리 이렇게 복구할 겁니다 라고 복구할 내용이 완성이 되면 복구할 내용을 공고를 하게 돼요. 자, 게시판에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하게 되면 15 이상 공고를 하는데요. 자, 15 이상 공고할 때 공고의 목적이 뭡니까? 보고 소유자 이의 있으면 이의 신청하세요의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있던 거 다시 복구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소유자 이 내용입니다. 보고 이의가 있다. 소유자가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의 신청을 했다면 이의 신청한 대로 지적공고 정리가 되겠네요. 또는 공고한 중에서 이의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 공고한 내용 그대로 복구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는 소유자가 복구할 내용 봤다 안 봤다? 안다 모른다?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요. 자, 이 복구할 과정 절차 중에서 이 복구할 내용을 공고를 했다면 달리 통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고한 경우에는 밑줄 통지하지 아니한다. 통지 X 옳은 지문입니다. 자, 이제 18번 넘어갑니다.
다음 중 법률상 지적 측량 하에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 중 지적 측량 대상이 아닌 것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지적 측량 대상은 여러분이 아는 측량이면 대상이 맞았고요. 모르는 측량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볼게요. 축척 변경 무슨 측량? 축척 변경 측량. 자, 복구할 때 무슨 측량? 복구 측량. 잘했습니다. 자, 근데 3번 여러분 좀 헷갈렸죠? 체크하세요. 별표 하나. 토지의 위치를 지상에 표시하고자 하는 때 무슨 측량? 예, 지적 현황 측량입니다. 그래서 지적 현황 측량입니다. 자, 그리고 4번 지적도상의 경계가 잘못 등록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할 때 잘못 등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잡는 것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등록상 정정이라고 할 거고요. 등록상 정정할 때 하는 측량 무슨 측량? 등록상 정정 측량이 있었습니다. 자, 신규 등록할 때 신규 등록 측량, 등록 전환할 때 등록 전환 측량, 합병할 때 측량합니까? 안 합니까? 합병할 때 측량할 필요가 없죠. 이때는요, 경계를 새로 그린 것이 아니라 있던 경계, 필요 없는 경계를 말소할 거고요. 그럼 면적은요, 합산하여 새로 결정하면 됩니다. 지적 측량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합병 X 하시고요. 자, 그러면 신경 쓸게요. 여러분 3번인데요. 자, 토지의 위치를 지상에 표시하고자 밑줄. 토지의 위치를 표시하고자 밑줄. 자, 내용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 자, 우리는 경계를 새로 그리거나 면적 측정하지 않는 측량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상의 경계를요, 도면에 옮길 때 하는 측량, 무슨 측량? 그냥 지적 측량입니다. 지적 측량을 해서 도면상의 경계를 분할합니다. 분할 측량, 지적 측량, 분할 측량. 자, 이렇게 옮겼는데요. 자, 이때 도면상의 경계는 남아있는데 지상 경계물이 없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지상 경계를 복원하려면 지 맘대로 하면 된다, 된다. 여기 자국 있구만. 여기다 세우자 하면 된다, 된다. 안 되는 겁니다. 도면의 경계를 측량을 해서 측량한 값대로 경계를 복원합니다. 이따는 측량 무슨 측량? 경계 복원 측량이라고 해요. 자, 경계 복원 측량을 했고, 자, 이제 이 경계 복원 측량에서 지상 경계물이 생긴 겁니다. 근데 지상 경계물을 잘 복원했는지 비교를 하고 싶어요. 뭐와? 도면상의 경계와 지상 경계가 좀 다른 것 같아. 그럼 이제 비교, 이거 맞나 잘못됐나 확인 한번 해보자. 비교할 때 하는 측량 무슨 측량? 비교할 때 무슨 측량? 이때 우리는 지적 현황 측량을 합니다. 자, 도면상의 경계와 지상 경계의 위치를 비교할 때 하는 측량, 지적 현황 측량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위치를 비교할 때 하는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인데요. 이 비교하는 방법이 좀 희한해요. 뭐냐? 도면상의 경계를 측량을 해서요. 도면상의 경계를 어디에? 토지 위의 위치를 표시해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지적 현황 측량 뭐 하는 겁니까? 도면상의 경계를 토지 위에 이렇게 표시하는 측량이 지적 현황 측량. 좀 전에 비교하는 거라며. 맞아요. 비교하려니까 위치 표시해서 표시한 이 위치와 지상 경계를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하려고 만다 위치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 키워드 3번입니다. 자, 토지의 위치를 지상에 표시되어 있습니까? 토지의 위치를 지상에 표시할 때 하는 측량 무슨 측량? 지적 현황 측량입니다. 그래서 지적 현황 측량을 해서 위치를 표시를 해서 그 위치와 무엇을 지상 경계와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할 때 하는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이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요, 지적 현황 측량, 뭐 비교하는 측량이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 어렵게 출제가 되면 자, 토지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측량할 때는 무슨 측량? 지적 현황 측량. 중요한 키워드였습니다. 토지의 위치, 지상의 표시였습니다. 자, 그리고 19번으로 넘어갑니다. 19번 보시면 법령상 지적 측량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되어 있어요. 1번.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로서 지적 측량을 할 필요 있는 경우에는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지적 측량을 의뢰한다. 옳은 지문 수행자에게 의뢰를 해야 될 거고요. 자, 2번. 지적 측량 기준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끊고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라고 한다면 세부 측량을 말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기준점 추가 설치 없이 측량기간 며칠? 5일, 검사기간 며칠? 4일입니다. 기본적인 기간이에요. 그래서 3번 지적 측량 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합니다. 자, 지적 기준점을 추가 설치할 때 우리는 기초 측량이라고 부르고요. 이때 추가점을 설치한다면 15전까지는 며칠을 측량기간 4일, 검사기간 며칠을 4일 똑같아요. 기초 뭡니까? 이 기준점을 추가로 설치하는 기간은요, 측량기간이거나 검사기간이거나 다르지 않고 동일하다의 내용에 설명했습니다. 그래서요, 기준점에 대한 측량기간과 검사기간은 동일하다, 옳은 지문입니다. 4번, 지적측량 수행자가 지적측량을 하였으면 검사측량을 받는데요. 누구로부터 검사측량 받습니까? 통상이라면 지적소관청. 그런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삼각 기준점 성과이거나 일정 면적 이상이라면 누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검사 측량을 받아야겠죠. 국장 틀렸습니다. 국장은 검사 주체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5번 경계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의 경우라면 도면상의 경계를 새로 그리지 않기 때문에 면적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검사 측량에서 제외됩니다.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만 들고 가셨어요. 자, 20번 다음 지적 측량 적부 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었습니다. 자, 그럼 20번 위에다가 여러분은 문제 풀 때요. 시험장에서 똑같습니다. 지적 측량 적부 심사 나오면 363에 G79 그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도 무조건 적고 시작하세요. 그래야 안 헷갈립니다. 363에 G79를 해야 절차가 눈에 이제 쑥 한번 머릿속에 짧은 순간에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363에 지치고 시작합니다. 1번 지적 측량 적부 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 등은요. 누구한테?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를 하죠. 신청서는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자, 그래서 2번입니다. 시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요. 이 시도지사는요. 이 청구서의 내용에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자료를 덧붙여서 30일 내에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를 해야 됩니다. 자, 2번 옳은 지문 30일 내에 회부 옳은 지문입니다. 그리고 3번 이렇게 회부를 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요. 회부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로? 60일 내로 60일 내에 심의 의결할 수가 있었죠. 자, 복잡 미묘 다단계합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의결로서 1회 연장이 가능한데 기간은 30일. 자, 그리고 이때 자, 지적측량 적부 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90일 아니라 60일이었고요. 4번 지적측량 적부 심사 결과에 따라 경계 면적이 잘못 측정된 거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거 잘못됐네. 바꿔라라고 할 거예요. 라고 한다면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송부받은 지적소관청은 의결서 사본대로 직권 정정할 것이지 토지 소유자에게 정정 신청하세요. 통지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직권 정정 사유라면 소유자에게 통지 절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직권 정정 사유 조금 전에 봤습니다. 다르게 잘못 하필 제한 의결서 사본 허용 범위 초과해서 의결서 사본이 바로 이겁니다.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대로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정정할 겁니다. 직권 정정 사유였고요. 되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5번.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라면 의결서를 받은 날로 90일 내에 국장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입니다. 지방지적위원회가 아니라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 적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지적위원회 X. 그래서 20번에 2번이 옳은 정답이고요. 자, 21번 이제 등기법으로 넘어갑니다. 자, 등기법으로 넘어가면 다음 주등기, 부기등기에 관한 설명인데요. 자, 이 21번은 주등기, 부기등기 요 설명 하나로 다 끝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주등기, 부기등기는 원칙과 예외를 두어야 됩니다. 원칙은 뭐였습니까? 독립된 권리등기, 주등기. 종속되고 권관성 있는 등기, 부기등기. 소유권에 대하여, 소유권을 위하여, 소유권에 대한 등기, 주등기. 반면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등기는 부기등기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원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시험은 예외가 나온다고 했죠. 예외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표시상의 등기 또는 사실에 관한 등기, 우리는 표제부 등기라고 할 거예요. 표제부에 하는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입니다.
그리고 말소 등기 언제나 주등기. 자, 권리 변경 등기인데요. 원칙적으로 변경 등기는 부기하여 기록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변경 등기할 때 이해관계인이 있어요.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그 이해관계는 승낙 여부에 따라서 승낙이 있으면 부기등기,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하면 됩니다. 되었습니까? 또 이렇게 변경등기가 아니라 때는 특약등기입니다. 환매특약, 공유물 불분할 특약. 우리 그래서 특약의 등기라고 하고요. 특약이 붙으면 우리는 부기하여 넣어요. 부기등기. 그리고요,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가 있습니다.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 예를 들면 만보기에서 억보기로 이름 바꾸는 겁니다. 만보기에서 이름 바꾼다고 해서 큰 손에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작은 손에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언제나 부기하여 등록합니다. 요 정도가 원칙 어긋나는 애들이에요. 원칙과는 다르게 결정되는 부분이니까 시험장 가면 요거 적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1번을 보시면 5번이 틀렸네요. 5번 어디 틀렸습니까?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직권인데요. 직권이라도 부기등기입니다. 자, 22번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되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자, 얘는요, 부동산 일부에 관한 등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동산 일부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22번을 보시면 1번 뭡니까? 부동산 일부의 가능, 불가능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먼저 1필지 토지에 대하여 분할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일부에만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 불가능? 불가능. 저당권 등기 가능, 불가능? 불가능입니다. 자, 그런데 2번 봅니다. 분할하지 않고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 등기 가능해요. 소유권,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불가능이지만 예외적으로 용의권은 가능이었어요. 그래서 자, 소유권,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는 불가능. 하지만 방금 봤던 용의권은 가능했다. 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입니다. 존속기간 만료된 전세권이 말소되지 않고 아직까지 존속되어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면서 말소되지 않고 있어요. 요거 뭡니까? 원인 무효의 등기라도 말소되지 않고 존재하는 한, 존속하는 한 양립할 수 없는 후등기, 새로 신청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범위의 새로운 전세권자, 새로운 명의로 전세권 등기 신청할 수 없다. 옳은 지문. 후등기 저지력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4번 사건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라도 공용 제한을 받는 경우라면 등기 대상이 될 수 없다. 틀렸죠. 자, 조상님이 여러분에게 물려준 10만 평의 임야가 있어요. 자, 10만 평의 임야가 등기 사안입니까? 아닙니까? 등기 사안이에요. 자, 그런데 하필이면 이 임야가요, 개발제한구역, 공용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다고 해서 등기명이 사라집니까? 그대로 존속합니까? 존속하죠. 등기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용제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사건의 목적 대상이라면 등기사항이다라고 가셔야 돼요. 등기할 수 없다, 등기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될 수 없다, 틀린 지문. 자, 5번입니다. 주위 토지 통행권 밑줄 하시고요. 얘가 대표적으로 민법의 상린관계죠. 인접토지 소유자와 나와의 너와 나의 둘 사이의 관계예요. 너와 나의 둘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공시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판결로서 확정받았는데 그래도 둘 사이, 상린관계는 너와 나의 둘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공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등기사항도 아니에요. 대상이 될 수 없다. 옳은 지문입니다. 자, 23번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설명은 되어 있는데요. 자, 등기 신청 후 등기 의무자가 행위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무효의 등기로 틀렸죠. 자, 등기 신청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뭐만 있으면 신청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행위 능력은 무관해요. 신청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심지어는 신청하고 오다가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랬습니까? 대신에 언제 죽어야 됩니까? 문제가 있으려면 신청하기 전에 죽어야 되죠.
신청하기 죽었는데 신청했다? 이건 이상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자 신청 후에 행위 능력 상실했다고 해서 무효의 등기 아니면 여전히 유효해요. 2번 등기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를 하더라도 물권 변동을 인정할 수 있다. 완전 틀렸죠. 반대가 됩니다. 반대가 돼야 돼요. 자 이번에 보시면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라면 주체, 객체, 권리의 종류 세 가지가 일치하면 우리는 실체관계가 부합하는 등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체관계가 부합하는 등기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차상의 일부 하자 있다 하더라도 유효한 등기로 봐주는 거지. 거꾸로 절차상의 하자 없으니까 실체관계가 부합하지 않아도 유효한 등기 틀렸어요. 실체관계가 부합하지 않는 등기라면 뭡니까? 직권말소, 절대 무효가 됩니다. 직권말소상 절대 무효의 사항이 돼요.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바꾸시고요. 자, 그리고 3번. 수인의 공유자 중 자신의 공유 지분만에 의한 보존 등기 말소도 허용한다? 맞습니까? 자, 이 내용이 여러분이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요. 체크하시고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이 내용을 가지고 공유 지분 일부에 대한 말소가 가능한가 뭐 실체관계 따지고 있으면 전혀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여러분에 대한 키워드는 뭡니까? 부동산 일부에 보존 등기 가능 불가능? 불가능. 요거예요. 부동산 일부에 보존 등기 불가능이죠. 그럼 일부의 보존 등기도 불가능한데 일부만에 의한 보존 등기 말소도 가능 불가능? 불가능합니다. 일부와 보존 등기는 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푸셔야 돼요. 다시 한번 봅니다. 그래서요. 보시면 자, 수인의 고향 1인이 자신의 지분만에 의한 보존 등기 일부의 보존 등기 안 되죠. 일부의 보존 등기도 안 되는데 일부만 말소하는 거 더더더 안 됩니다. 4번 볼까요?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상속분만에 대한 상속 등기 경료 1인이 자신의 지분만에 의한 상속 등기 가능 불가능? 불가능이죠. 라고 한다면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한 게 아닙니다. 얘는 등기사항이 아예 안 돼요. 그래서 3번, 4번 틀렸습니다. 허용되지 않았고요. 유효하지 않고 무효였습니다. 자, 5번을 볼까요? 두 번째 줄에 멸실 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 유용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옳은 지문입니다. 자, 멸실 등기의 보존 등기는요, 죽은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랑 똑같다고 했습니다. 이 주민등록번호를 산 사람한테 갖다 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해관계는 없는데요. 상관없어요. 절대 무효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멸실 등기의 보존 등기는 유용할 수 없다가 옳은 지문입니다. 자, 24번 등기소 등기관 등기 설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등기 설비에 관한 내용에서 이 지정권자, 위임권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올바르게 연결한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1번 등기 사무는요 지방법원장이 지정합니다. 등기 사무로 뭘